자,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앞에 있는 명사,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먼저 선자, 앞에 오는 말,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 명사를. 이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이다? 관계절은 형용사절이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란 말이 의미하는 게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 때에 따라 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 접속사랑 대명사의 기능,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또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문장에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을 때 얘를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합칠 때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관계절이 하는 역할, 또 뭐 접속사 없이 두 개의 절을 한 개의 절로 연결을 한다. 한 개의 절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건 뭐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and 같은 거. 그 역할을 뭐가 대신하는 거야? 여기 접속사의 기능을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도 대신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의 기능, 때에 따라 명사의 기능도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 자, 우리 관계대명사절에서 뭘 공부할지 볼게요. 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하나. 예. 자, 먼저 관계절의 구분, 관계절의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 이거는 우리가 표 있죠, 표? 관계대명사 표 보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사물이고 주격, 목적격, 수격 있잖아요. 예, 그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쪽에 있으면 가리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정적 용법, 두 번째가 계속적 용법.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대명사의 삽입과 생략인데,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삽입이 아니라 생략 부분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가 있고,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될 수가 있어요. 또 관계절 속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동사 사이에 주어 동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 4번은 관계대명사의 삽입이 아니라 뭐다? 생략이다. 생략 부분. 그 다음 다섯 번째, 관계대명사 대수용법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뭐 who라든가 whom이라든가 which라는 것을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이 전치사를 포함할 때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게 위치가 관계절의 맨 앞에도 오고 관계절의 맨 끝에도 오는데, 그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절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문법 편이니까 우리 주마스터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것도 공부를 하는데, 비교 표현에서 as 원급 비교, er, than의 비교급 비교에서 뒤에 나와 있는 as나 than이 관계대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게 쓰였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의 경우 관계대명사와 명사절 접속사의 구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who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절 편에서 who가 의문 대명사면 명사절 접속사고 해석은 누가 뭐뭐 한지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o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who를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냐라는 걸 구분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자, 먼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사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고 하는 이 관계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으면 이거는 관계사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기 I don't know the man who is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여기 잘 보면 who 앞에 뭐가 있습니까? the man이라는 선행사가 있죠. 그럼 이 who는 뭐다? 관계대명사다. 자, 관계대명사의 해석. 자, 잘 들어요.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포인트는 딱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관계사 자체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who를 누가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인 경우 누가 보면 한지고, 관계사는 첫째 뭐 해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관계절은 절, 즉 문장이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바꿔요. 뭐뭐 했다를 했던, 한다를 하는, 또는 이었다를 이었던, 이런 식으로 동사의 해석을 형용사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는 원래 얘를 의문 대명사처럼 해석하면 누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있었는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만 관계절이니까 어떻게 한다? who를 해석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 얘기죠.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man who is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나는 바로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행사, 명사절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 자체 명사고 명사절 접속사 뒤에 나오는 절이 명사절인데 명사랑 명사절이 중복해서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는 동격인 경우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앞에 선행사는 없다. 자,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인데 보세요. I don't know 다음에 여기 선행사 the man이 없고 who is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그러면 이 후부터 맨 끝까지가 위에 있는 문장과 똑같이 생겼지만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 후절이 노후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절이죠. 그럼 얘가 명사절이고 그때 이 후는 명사절 접속사인 의문 대명사예요. 명사절을 이끌 때 의문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한지. 그럼 해석은 나는 누가 바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 후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냐 명사절 접속사냐를 구분할 때 선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없으면 명사절 접속사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으면 위치가 의문 대명사 같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관계절의 동사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일단 관계절이니까 절에는 반드시 동사라는 게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관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있어야 하니 그 동사 자리에 준동사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명사나 부사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니지만 어법 문제에 관계절에 여기 동사를 써야 하는데 문장을 길게 해놓은 다음에 준동사, 투부정사나 ing 이런 거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절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the person 다음에 who부터 charity event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이죠. 그럼 여기 to organize와 organized 중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organized가 들어가야 되겠죠. 절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관계절 선행사 이렇게 꾸며주는데 해석 한번 해볼까요? The person who organized this year's charity event니까 여기 who를 해석 안 하죠. 준비했다라고 해볼게요. 조직했다, 준비했다. 올해의 자선 행사를 준비했던 그 사람은 김 데이비스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관계절에 이제 동사를 쓰는 거는 알겠는데 그 동사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이 동사를 쓸 때 who라는 관계대명사 사람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who를 보고 얘가 단수다 복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관계절 또 표시해 볼게요. 관계절이 who부터 여기 need까지인데 이 관계절 속에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가질 때는 이 관계대명사가 의미하는 즉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고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 뭐가 맞는다? 아가 맞는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관계절의 동사 자리에 단수, 복수, 수일치를 묻는 어법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동사 부분 우리 교재에 빠져 있는 게 있으면 잘 적어 두고요. 자, the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to helping people in need are enthusiastic. 자, 그러면 관계절 해석이죠.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은 기꺼이 뭐뭐하다. 그다음 devote oneself to ing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enthusiastic, 열정적이다.
열정적인, 열광하는, 열심인 이런 뜻입니다. enthusiastic이라는 단어. 자, 여기까지 관계절의 동사를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 그러면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사람과 사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나누는데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외웠던 학생들도 순서를 바꿔서 이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순서로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대과 바꿔 쓰일 수가 있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묶어서 외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일 때는 관계대명사 뭘 쓰죠? 사람 주격에 그쵸? 후. 사람 목적격은 whom. 그런데 구어체에서 who도 가능합니다. 사람 소유격은 whose. 자, 사물 주격은 뭐죠? which. 사물 목적격도 which. 사물 소유격은 whose입니다. 뭐 물론 of which라는 게 있는데 of which는 구식 영어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of which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 그러면 사람 사물로 구분하고 사람 주격은 who, 사람 목적격은 whom이나 who. who는 언제? 구어체에서 쓴다. 사람 소유격은 whose, 사물 주격 which, 사물 목적격 which, 사물 소유격은 사람 소유격과 똑같이 whose를 쓰고 예전 구식 영어에서는 of which라는 것들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소유격은 안 돼요. 자, 이 관계대명사표를 처음에 외울 때 잘 모른다면 관계대명사 자체 who를 해석해야 안 해요. 해석을 하지 않죠. 위치도 해석하지 않지만 사람 주격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누가를 떠올려서 who. 사람 목적격이면 누구를 떠올려서 whom. 근데 구어체에서 who도 되고 사람 소유격이면 누구의를 떠올려서 whose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 주격이면 사물이니까 어떤 것은 그러면 which. 사물 소유 목적격은 어떤 것을 which. 사물 소유격은 사람 소유격과 똑같이 whose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소유격 whose 제외하고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방법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법, 해법. 첫 번째, 일단은 접속사 없이 두 개의 절이 한 개의 절로 연결된 관계대명사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관계부사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뭐다? 접속사가 없다. 그런데 동사가 두 개 있다. 그럼 이거는 관계사 문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뭐라느냐? 관계사 문제인 게 확인이 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가 관계사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선행사를 찾은 다음에 선행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구분을 하죠.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첫 번째는 뭐? 관계사 문제인지 동사 두 개 보고 확인하고 선행사까지 봤어요. 두 번째 뭐? 선행사를 사람이냐? 사물이냐 구분하죠. 세 번째 뭐예요? 선행사를 구분했으면 이제 주격을 쓸지 목적격을 쓸지 소유격을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방법은 이 관계절 보통 괄호하잖아요. 관계절 속에 빠져있는 걸 찾아요. 관계절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명사 앞에는 소유격 이렇게 관계절에 빠져있는 문장 성분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뭐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넣으면 되고 관계절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예를 들어 whom이나 which 이런 걸 쓰는데 주의할 점은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을 때만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을 때도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by which, to whom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을 때도 목적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사 앞에 빈칸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문제로서 6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Guest blank came to the potluck party, brought much food to share with everybody. 그럼 뭐죠? 미칩니까? 홈니까? 쉽죠? 여기는
앞에 게스트만 봐도 who인 거 알겠죠? 자, 그럼 관계절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who부터, 위치는 아니고, who부터 여기 파티까지죠? potluck 파티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나누어 먹을 음식을 개인들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그런 파티를 말합니다. potluck 파티라고 할게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who를 해석하지 않고 왔다를 왔던이라고 하면 되니까 potluck 파티에 왔던 손님들은 모든 사람과 공유할, 나눌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렵지 않고. 자, 두 번째 문제. 일단 정답부터 찾고 그 다음 해석까지 해봅시다. 후밀까요? 되실까요? 자, 일단은 고민할 게 없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봤더니 my favorite watch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홈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그럼 정답은 대신데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위치를 써야 하는데 위치 대신에 that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관계절도 해석하기 위해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절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끝난 거예요. 관계절이 맨 끝에까지다. 자 관계절 괄호하는 요령 알려줄게요. 관계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괄호를 하는 요령은 되게 간단합니다. 관계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절이 이 동사를 하나를 포함해야 되는데 동사가 만약에 관계사가 들어가는 자리 뒤에 동사가 여기처럼 하나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동사가 하나 있죠. 이 절의 동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무조건 끝까지 괄호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괄호가 아니고 관계절 뒤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항상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까지 괄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had been given이니까 주어진 거예요. 뭐로? 생일 선물로. 그럼 어머니에 의해서니까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던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머니에 의해서 생일 선물로 받았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하면 되겠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홈일까요? 후일까요? 일단 선행사는 사람인데 홈, 후 계열이 맞는데 왜 홈일지 후일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뒤에 나와 있는 sign up for의 sign이 이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sign up for가 어디에 등록하다.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빠졌죠? 주격, 후가 정답. 관계절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니까 이렇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멤버십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이 커피숍에서 20% 할인을 받을 것이다 하면 되겠죠. 자, 세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세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4번부터 풀겠습니다. 4번. 자, 여기 위치가 맞을까요? 홈이 맞을까요? 이 문제는 앞에 선행사만 잘 봐도 홈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홈하고 맨 끝까지 바로 한 다음 해석 볼까요? 스탠딩 현재 분사로 이렇게 꾸며주네요. 저기 서 있는 남자. 그럼 해석이? 저기 서 있는 남자는, 그쵸? 이제 관계절. 내가, 프레스 컨퍼런스는 기자회견이에요. 내가 기자회견에서 만났던 리포터. 기자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5번 문제. These are the details of your itinerary. 그랬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렵죠. itinerary라고 발음을 하고 이건 여행 일정표라는 뜻입니다. 여행 일정표.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travel agent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여행사 직원이에요. 여행사 직원. 그럼 이거는 뭐가 정답일까요? 여행 일정표니까 위치가 정답이겠죠. 또 해석해 볼게요. 또 위치부터 맨 끝까지 동사 하나뿐이니까 자,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해석이 이것들은 당신이 여행사 직원과 확인을 했던 당신의 여행 일정표의 세부 사항들이다. 그죠? 자, 문제 마지막. 여긴 대시 맞을까요? 후스가 맞을까요? 이건 잘 봐야 돼요.
일단 관계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스위밍풀 주어 있죠? 주격은 아닐 거예요. has been renovated 수동태죠. 수동태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죠. 목적격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아요? 소유격, 보즈. 그렇죠. 그럼 해석은 renovation 수리하다, 개조하다, 리모델링 하다입니다. 나는 수영장이 최근에 수리되어진 아파트를 임대했다, 렌트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구별하는 게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구별하는 단서는 딱 하나거든요. 쉼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정적 용법. 자, 문법용어로 한정이란 말은 수식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절을 이렇게 괄호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경우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한정적 용법입니다.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정은 문법용어 수식과 같은 말이다. 수식해주는 경우.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아예 괄호를 해놨죠. I have two brothers who are doctors. 그러면 who are doctors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한다? 나는 의사인 두 명의 형이 있다. 동생일 수도 있고요. 자, 형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관계절을 이 문장 내에 이렇게 포함해서 쓰더라도 이 관계사 앞에 뭐가 있으면 커마가 있으면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쭉 계속 순서대로 해석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때 who는 그래서 원래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예를 들어 and, 그리고 who가 가리키는 건 brothers니까 they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명의 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사예요. 나는 두 명의 형이 있는데 그들은 의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든 내용은 전혀 바뀌는 게 단 하나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해석상의 문제인 것이지 내용 파악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이 계속적 용법일 때 사용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다음으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삽입인데요. 관계대명사를 일단 생략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일반 동사 아니에요. 또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나와 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시제와 상관없이 이게 is든 was든 have been이든 상관없이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생략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who is겠죠. 그럼 이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생략하기 전에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원래 관계절이 어디? 여기 who부터 is 앞에까지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의 팀과 환경 프로젝트에 관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미스터 하디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whois를 생략하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팀과 환경 프로젝트에 관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미스터 하디이다. 해석이 똑같아요, 달라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해석이 똑같습니다.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분사라는 게 원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상 who is가 들어가든 who is가 생략되든 해석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이렇게 생략이 된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뭐가 생략될 수 있죠? who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동시에.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원래 후아가 들어가 있는 관계절의 경우 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절이 되니까 이걸 먼저 해석해보고 또 생략한 다음에 해석을 해볼게요. be interested in 어디에도 관심이 있다.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도스는 뭐뭐한 사람들이 있죠. 이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no later than은 늦어도 언제까지라는 뜻입니다. 늦어도 이번 목요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번에는 관계절 표시 지우고요. 후아를 생략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늦어도 이번 목요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해석이 역시 똑같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단독으로 생략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다른 거랑 같이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쓰는 독해 예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문들이 막 문장 나와요. 명사 있는데 뜬금없이 접속사 없이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이건 다 이 주어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거? 명사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다. 그러면 다 얘는 이 명사랑 주어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문. 자, 이건 뭘 생략해야 돼요? whom을 생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whom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 여기에요. 이렇게 동사가 remember, courteously answered가 동사. courteously가 뭐냐면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기억하는 그 웨이트리스는 뒤로 갑니다. 수식어. 메뉴 선택에 관한 모든 나의 질문에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whom을 일단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the waitress whom I remember 해도 되고 the waitress I remember 해도 되는데 이제 whom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뭐도 있죠? 구어체에서는 who도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4개의 문장이 다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가능한 거.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The waitress whom I remember, the waitress who I remember, the waitress that I remember, the waitress I remember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자,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의 삽입인데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삽입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절에 뭔가가 삽입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한정적인 말이 삽입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The student who I thought was very shy and quiet became a famous movie star everybody likes. 자, 문장이 좀 복잡한 편이니까 선생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student가 이제 문장의 주어고 관계절이 who부터 quiet까지예요. 얘가 문장의 동사. 그리고 모비스타가 나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가 있는데 뜬금없이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이다라는 거죠. 자, 얘는 관계절이니까 관계절 한정적으로 수식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수식 앞에 이 뒤에 모비스타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동사가 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여기에 이 I thought 이라는 말이 삽입이 된 건데 얘가 없으면 뭡니까? 매우 수줍고 조용했던 그 학생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다잖아요. 근데 아이토트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매우 수줍음이 많고 조용했던 그 학생이 이렇게 관계절에 관계사, 주격관계사랑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추측하기에 이런 한정적인 동사들이 있어요. think, guess, believe, imagine 이런 동사들이 주어랑 함께 삽입됩니다.
주어는 항상 I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They believed 뭐 이런 것도 돼요. 자, 그래서 관계절 속에 선생님 관계절인데요. 주격 관계사 다음에 다시 막 주어 나와요. 그럼 그런 경우에 뭐다? 삽입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삽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I thought 삽입했던 거 표시. 관계대명사 대시용법인데요. 관계대명사 대시용법은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후, 사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o, 그 다음에 사물 주격 목적격의 위치를 대신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커마 다음에 that, 즉 아까 한정적용법, 계속적용법 했죠. 그때 커마하고 쓰는 걸 뭐라고 한다?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에는 that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 예문 My dad and I climbed Mountain Hala. 커마가 있어요. blank 다음에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mountains in Korea. 그러면 여기는 선행사가 산이죠. 그러니까 삶을 주격이죠. 동사 앞에. 그럼 that도 가능하고 원래는 위치도 가능해야 하지만 커마가 있으니까 위치만 가능하다. 계속적용법이니까 어떻게?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나의 아빠랑 나는 한라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산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들 중의 하나이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최상급이 없어도 one of 복수명사가 여러 개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자, 여기는 뭐 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풀어봤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예를 들어 목적격으로 in which, of which 또는 to whom, by whom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그때 whom이나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confidential emails should be read only by the person to blank they are addressed. 굉장히 조금 복잡한데 자, 여기 일단은 to가 있어요. to 전치사 다음에 whom은 되는데 to 다음에 that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답은 whom이란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관계절 표시를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를 포함해서 관계절을 묶습니다. 그리고 요 whom이 가리키는 건 선행사가 the person이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confidential 그러면 비밀의 이란 뜻이에요. 기밀의 이메일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들은 should be read예요. pp 읽혀져야만 한다. 누구에 의해서만? 그것들이 내가 가리키는 건 이메일스예요. 그것들이 주소가 적힌 그러니까 그것들에라고 역해야겠네 우리말로 그것들의 주소가 적힌 사람에 의해서만 읽혀져야 한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밀의 이메일들은 그 이메일들의 주소가 적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읽혀져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밀 문서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수신인 사람만 그 이메일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커마 다음에 that,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안 된다. 근데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in that 이라는 게 있고 so that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n that, 뭐 so that, 뭐 except that 이런 거 나올 때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that 안 된다며요. 근데 in that은 뭐예요? except that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들어요. 그때 in that은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에요. in that은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except tha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 문법에는 관계대명사 that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선행사가 뭐 의문대명사라든가 선행사가 더를 포함하는 더 최상급, 더 very, 더 서수, 더 first 이런 거, the only, the same 이런 말들이 나오면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쓴다. 뭐 all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문법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법 문제로는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일단 관계대명사 that은 커마 that 안 돼요. 전치사 that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절은 조금 전에 예문에서 한번 잠깐 봤죠. 선행사가 나오고 이 관계대명사절 속에 전치사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의미상. 예를 들어 여기 선행사가 있는데 be interested in 다음에 이 선행사가 목적어면 그럼 여기 in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예문 하나 볼게요. Visual XT is a software program which anyone can readily manage schedules with. 자,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Visual XT는 선생님이 만든 그냥 제품명이고요.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자, 여기 위치부터 맨 끝까지 이렇게 바로 하면 관계대명사절인데 여기서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문장에 뒤에 들어가 있는데 왜 with냐? with the program이에요. with the software program이니까 with가 있는 거죠. 해석은 Visual XT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readilly는 준비하게가 아니에요. 손쉽게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Visual XT는 누구나 손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 with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 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 속에 지금은 맨 끝에 있는 이 전치사가 이렇게 바뀌어 쓰여도 돼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래서 전치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with가 어디로 가면 돼? 여기 위치 앞으로 가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 앞으로. 해석은 똑같아요. 다만 선생님이 아까 해석할 때 앞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절 즉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를 포함해서 관계절 괄호를 한다. 왜냐? 관계대명사부터 관계절 이다 그래서 괄호를 해버리면 with가 선행사가 돼야 되는데 선행사는 명사잖아요. 전치사가 선행사가 될 수 없으니까 전치사를 관계절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에 선행사 명사를 꾸며야 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Visual XT는 누구나 손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냐?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남았는데 유사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진 않지만 관계대명사처럼 쓰이는 애가 있다. 그래서 걔를 관계대명사랑 비슷해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원급 비교 as에서 뒤에 나오는 as, 비교급 비교 then에서 뒤에 나오는 then입니다. 자, 처음에 유사관계대명사 as 볼게요. Haley has been looking for the same kind of leather coat as I just bought. 그러면 이게 the same as거든요. as 원급 비교도 가능하지만 the same as 그러면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고 해석을 해보면 헤일리는 같은 종류의 가죽 코트를 찾고 있다. 내가 금방 샀던 것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 as는 뭐뭐와라고 해석합니다. 만큼이 아니라. 자, 그럼 한 문장으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헤일리는 내가 방금 샀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가죽 코트를 찾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선생님, 얘가 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물어보면, as 앞에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고요. 이 I just bought의 목적어가 저 선행사잖아요. 가죽 코트. 그죠? 그러면 이 as가 하는 역할이 접속사 역할, 두 문장 연결했죠. 여기 문장이죠. 그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 leather coat, same kind of leather coat가 있죠. leather coat라는 명사 역할을 하니까 얘를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as가 유사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 then입니다. 이 then은 비교급 then에서, 자, 여기, 이거 이안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안. 그 다음에 여기가, more입니다. enough가 아니라 more. 자, Ian already got a profitable job to make him earn more money than is required now. 잘 보면 여기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보통 then이 있으면 then 뒤에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여기는 비교 표현으로 more 있고 then이 있는데 then 뒤에 동사 부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who 같은 거 나오고 동사 나온 거랑 똑같은 구조라 이 얘기죠. 자, Ian은 make 사역 동사죠. him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이하는 그가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해줄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해줄 수익성이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예요. 뭐보다? 지금 필요한 것보다. 지금 그가 필요한 거죠. 이한이 필요한 건데 여기 이한이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만 then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에게 벌게 해줄 수익성이 좋은 일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절도 형용사절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에 관한 내용은 길게 설명해봐야 30분 안쪽이니까 잘 들어주면 되겠어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공부할 내용 컨텐츠 귀엽죠? 네, 역시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관계부사의 종류를 하나씩 나열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략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계부사의 역할과 종류. 관계부사라고 하면 글씨 잘 보여요? 관계부사는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건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관계부사도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그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이 관계대명사처럼 접속사랑 대명사의 기능이 아니고 접속사랑 부사의 기능을 한다. 관계부사가 뭐? 문장을 연결해요. 그리고 이 관계부사가 문장 연결했으니까 접속사 역할 했죠? 그리고 무슨 역할도 해? 부사 역할도 한다. 부사 역할. 그래서 관계부사예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관계부사는 크게 네 가지. 처음에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은 지금 얘기한 것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랑 무슨 역할 한다? 관계부사니까 아까 이런 얘기도 했죠? 관계부사라고 할 때 이 관계란 말이 가리키는 게 접속사고 관계부사니까 얘가 접속사 더하기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자, this is the place. 미안합니다. This is the place. 성에 가고 싶네. This is the place. 그리고 I proposed to Kate there. 내가 거기서 케이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propose to 사람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청혼하다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is is the place 다음에 where를 쓰면 되겠죠. Where I proposed to Kate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 where라고 하는 게 뭐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there라는 여기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where가 접속사랑 부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where가 and there 접속사와 부사의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종류 맨 처음에 시간부터 해볼까요? 시간이면 선행사 가장 일반적인 거 시간이니까 더 time. 그 다음에 관계부사 뭐 써요? when. 그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원래 관계부사 말고 그냥 부사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야, 부사. there, 거기라는 부사인데 I met him there. 나는 그를 거기서 만났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공원이야. 그럼 there 대신에 I met him at the park 해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가 공원이라면 똑같은 문장이잖아. 즉 there라는 부사가 at the park라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랑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죠. 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랑 같은 뜻이 가능하죠. 관계부사도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로 합치면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at이나 on이나 in 다음에 여기 뭐 쓰냐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이유는 딱 하나. 선행사가 사물이잖아요.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는 다 which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 자리 which 쓴 거예요. 그래서 at which나 on which나 in which.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관계부사는 고민하지 말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중에 which 계열 쓰면 된다 이거죠. which. 자, 그 다음에 예문 볼게요. Late fall is the time when a lot of young ladies start to shop their winter boots online. 자, 무슨 뜻이에요? 여기 왠지 관계부사인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왠지 관계부사인데 늦 가을이에요. 늦 가을은 많은 숙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그들의 겨울 부츠를 쇼핑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늦가을쯤 되면 어그 부츠 이런 거 왜 하나씩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또 만든 예문인데 예, 오늘도 역시 분위기가 아주 좋군요. 네, 싸늘하니 아주 좋아요. 겨울 분위기. 자, 그 다음에 더 타임에 했으니까 장소면 선행사 더 place 선행사 하나 써봤어요. 그 다음에 where. 자, where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at이나 on이나 in이나 which 이런 거 쓰고 which. 선생님 왜 at, on, in, which라고 그래? 이유는 at, on, in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각의 at, 날짜나 요일의 on, 월, 계절, 연도의 in. 장소의 지점의 at, 표면 위에 on, 뭐뭐 안에 그리고 비교적 넓은 장소의 in. 일반적으로 쓰는 전치사 3개를 써놓은 것이지 이게 장소일 때요. 전치사가 이거 아니고요. under which 해도 돼요. behind which 해도 됩니다. 시간일 때요. during which 해도 돼요. 그런 거 다 돼. 근데 여기는 가장 일반적인 전치사 3개만 샘플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 전치사 쓰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예문. This is a place where I used to spend most of my free time fishing when I was in my 20s. In my 20s는 내가 20대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나요? 여기는 내가 20대였을 때 대부분의 나의 여가 시간을 낚시하는데 보내곤 했던 곳이다 하죠. used to 동사원형과 spend, 시간, ing 표현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 보면은 해석 잘 할 수 있을 거고. 자, 시간, 장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부사 또 뭐 남았어요? 이유면. 그쵸? 앞에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the reason, 그 다음에 why. why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딱 하나밖에 안 바뀌어요. 이유는 보통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보통 for예요. 뭐뭐 때문에 for. 칭찬할 때도 thank you for. 감사할 때도. 그 다음에 사과할 때도 apologize for. 이렇게 for 쓰잖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for다. 그래서 for which로만 바뀝니다. 자, 예문. I talked to you over and over about the reason why you can't concentrate on your study. 자, 나는 over and over 거듭해서 네가 너의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너에게 얘기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 이성친구? 그럼? 선생님의 메모? 미안합니다. 네. 각자 생각해봐요. 각자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하라고. 방법. The way, how 그러면 안 돼. The way, how란 말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The way 또는 how.
the way랑 how는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때 아예 the way 또는 how라고 외워요. 여기 슬래시 하는 부분에다가 뭐라고? 또는 이라고 써놔도 돼요. the way 또는 how. 자, the way 또는 how에서 이 how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the way 전치사 위치가 가능해요. 걔는. 왜? 선행사가 있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건 가능하거든. 그때는 방법일 때는 무슨 방식으로 방법으로 할 때 쓰는 전치사가 in the way예요. in. 그러니까 뭐로 바꾼다? in which로 바꾼다. the way 또는 how. 하지만 the way in which는 가능하다. 예문. Bella understands and accepts just the way I am and will never try to change me. 아주 좋은 문장 만들었어요. 벨라는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죠? 트와일라이트. 예. 자, 벨라는 just the way I am이 뭐냐면 지금 바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결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문 잘 만들었죠? 네. 자화자찬 또 시작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 다 공부했어요. 관계부사를 공부할 때는 아예 선행사까지 외워요.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그치, 또는 how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각각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중에 외울 거는 for which하고 in which 얘네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각각 다 바뀔 수 있으니까. by which, of which 뭐 다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도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었죠? 근데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명사, 일반적인 명사를 의미하면 선행사도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선행사랑 관계부사를 동시에 생략하면 그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생략돼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부사 생략 가능. 관계부사가 있을 때 선행사가 생략해도 뜻을 알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이면 시간, 장소 이런 거면 생략 가능. 이러하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은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핵심 아까 얘기했는데 관계부사는 모두 생략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선행사도 일반적인 명사를 의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보자 이거죠. 관계부사 생략. 자, 예문이 크니까 잘 보이죠? He finally came to know the reason why every student likes Wilson more than him.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마침내 이유를 알게 됐다죠. 무슨 이유? 모든 학생이 그보다 더 많이 윌슨을 좋아하는 이유를 마침내 알게 됐다는데 이때 y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y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관계부사는 그냥 생략하면 돼요. 다 y든 when이든 where이든 생략하면 되는데 관계부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I remember the day when I first met her. 그러면 이 문장이 선행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the day. 네, 선행사죠.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when부터 her까지가 무슨 절이에요? 우리 딱 괄호해놨으니까 얘가 무슨 절? 이게 무슨 절일까? 1번 명사절, 2번 관계대명사절, 3번 관계부사절, 4번 부사절. 이게 관계부사절이죠. 우리 관계부사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when이 뭐다? 관계부사예요. 얘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해석 안 하죠. 해석 안 해. 나는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근데 더데이 선행사 빼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얘가 문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지? 나는 고민하지 마, 여러분. 전에 우리가 명사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 의문사가
선행사가 없이 평서문에 쓰이면 그냥 해석은 의문사 한지라고 한지. 의문사를 해석하고 한지를 붙이면 돼요. 어떻게? 나는 언제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는지를 기억한다. 그죠? 그러면 이 웬절이 무슨 절이 돼요? remember의 목적어인. 대괄호 했으니까 얘가 무슨 절이 돼요? 명사절이 되지, 명사절. 그리고 이 when이라는 게 뭐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죠. 의문 부사. 명사절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예요. 관계 대명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불완전한 절이에요. 근데 관계 부사절은 완전한 절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인 이유. 왜냐면 관계 대명사절에서 이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접속사랑 대명사,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접속사 역할 and 명사 역할 하니까 그 문장의 명사인 주어나 목적어가 없게 되죠.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지 당연히. 자, 예문. He has never gone to any hotels which have a breathtaking view of the Alps. 자, 그럼 이게 뭘까요? 해석이? 그는 breathtaking이 뭐예요? 숨을 가져가는 거니까 뭐 숨 막힐 듯한 아주 멋진 장관인 이런 뜻이에요. 그는 알프스의 아주 숨 막히는 광경을 가진 어떤 호텔도 결코 가본 적이 없다는데 위치 뒤에 절이 불완전한 절인 이유는 위치 접속사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 뒤를 보면 주어가 없죠. 동사 나와 있으니까 불완전한 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3을 다음에 쓰였죠. 자, 위치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 아이고 이게 그냥 빨갛게 다 나오면 쌍비읍이에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 예. 화면에는 잘 나오는데 여기에는 약간 번져서. 자,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절인데 이유는 관계부사라고 하는 게 뭘로 쓰이는 거예요? 접속사랑 부사로 쓰여요. 그러면 접속사? 그 뒤에 절을 보자. 관계부사가 부사 역할에 그럼 부사? 수식어인데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잖아. 완전한 절이 되죠. 예문 He has never stayed at a hotel where he can enjoy its buffet breakfast with his family. 일부러 비슷한 내용의 예문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where 뒤에 절의 구조는 일단 주어가 있죠. 얘가 삼형식 동사인 타동사네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buffet breakfast가 뷔페식 아침 식사잖아. 목적어 있죠. 뒤에 with his family는 전명구, 전치사고 수식어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얘가 몇 형식? 삼형식 문장 완전한 절이잖아요. 완전한 절이에요. 이때 where 뒤에는 완전한 절이다 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의 차이.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절.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